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초중년 40여 년을 각고의 노력을 하였으나 매사에 실패하고 하나도 성공하지 못하였다. 50세 이후 사업을 하여 거만의 재물을 성취하여 인생 역전한 청대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팔자시대입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이 시간에는 적천수의 감리진태 중 감리에 대한 내용에 나오는 사주팔자 중 수화기제에 대한 저자의 시각에 제 생각을 더해서 여러분과 공유하고 사주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명조와 대운 그리고 사주풀이의 중요한 내용은 칠판에 기록하였습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청나라 사람으로 초년과 중년 4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을 다 하였으나 하나도 이루지 못하고 실패만 거듭하였습니다. 50세가 넘어 무신대운에 사업을 시작하여 수만의 재물을 성취하고 인생 역전한 성공 이야기입니다. 그럼 이 사주의 명조가 무슨 이유로 고생만 하고 하나도 이루지 못하여 실패하였는지, 무슨 이유로 사업을 하여 성공하였는지에 대해서 해석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주 풀이에 대한 설명은 5가지로 구분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주 명조 화면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전에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통 사주를 감정하는 데는 격국용신부터 판단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주의 격국용신을 판단하기 전에 사주 전체의 흐름을 파악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인생 방향을 먼저 생각하면서 이 사주의 전체적인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주 주인공의 인생 방향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주 주인공 일간 임수 본인은 기본 성정과 능력을 발휘하는 환경은 가을과 겨울에 신금 종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기토로 감싸 안고 정화로 따뜻하게 종자를 내적으로 온도 조절을 하며 내용적으로는 간목을 입춘절기에 발현시키기 위한 보호작용으로서 태아를 임신한 엄마의 역할과 같은 이치가 됩니다. 임수는 화기의 발산의 길을 차단하고 냉각 응축하는 능력으로 동절기 동안 더욱 냉각하고 인월 정월달 입춘에 간목이 땅속에서 솟구쳐 올라오는 힘을 기르기 위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천간에는 수기 냉각작용이 있으나 인월 정월달에 벌써 간목이 투출하는 계절에 지지 땅바닥은 인호술 사막국을 이루어 화세가 강하게 되었습니다. 본인은 자기의 역량을 발휘하기도 전에 주위 환경은 벌써 잎이 나오고 꽃 피고 무성한 여름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 환경은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봄과 여름의 대운에 봉착하여 심리적으로는 준비하고 내공으로 사업을 하여 성공하는 것보다는 우선 현실적으로 성급한 성격에 불확실성에 도전하다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데, 그것은 자신의 능력과 사회적인 환경이 다르게 전개되어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운을 맞이하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급한 성격은 지지의 화국을 이루고 사주가 균형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 즉, 재물을 성취하는 능력은 있으나 인생 항로에 장애가 많아 좌절하고 또 좌절하는 40여 년의 세월 속에서 스스로 고민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주 일간 본인이 지지의 뿌리 내리고 신왕제왕하다면 본인의 능력을 발휘하고 실패 수도 적었을 것으로 예측합니다. 신왕제왕은 일간 본인도 재성과 관상을 감당할 정도로 강하고 재성도 강하다는 뜻입니다. 이 주인공이 50세 이후 사업으로 성공한 이유는 가는 길에는 뻘을 만나서 자빠지기도 하고 배신도 당하고 좌절도 하면서도 자신이 하는 일을 중단하지 않고 스스로에게 나는 언젠가는 재물로 성공할 것이라는 믿음과
어려움 속에서도 계속 부단히 노력한 결과 50세 이후 그 고생이 보상으로 돌아온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사주를 분석하는 내용 중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사주팔자의 전체적인 상황입니다. 이 사주는 천간은 감이고 지지는 리입니다. 감이란 수를 말하고 리란 화를 말합니다. 즉 천간은 수기이고 지지는 화기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주는 천간의 수가 3개, 금이 1개로 되어 있으며 금은 수를 생하는 이치로 수기로 집합되어 있다고 판단하면 됩니다. 무엇이 천간이? 지지는 연지로부터 인호술 삼합 화국을 이루어 화세가 강합니다. 시지술토는 조토, 즉 마른 토가 되어 금을 유약하게 하는 성질이 있어서 일간에게는 오히려 흉신작용을 합니다. 즉 술토는 지지의 화세를 더욱 강하게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주는 천간의 수기는 지지에 통근하지 못해, 즉 뿌리 내리지 못해 심히 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이 사주의 지지는 천간으로 투관하지 않았어도 수기란 하나도 없이 모두 화세를 이루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일간 본인이 신약한 사주가 되었습니다. 심한 표현을 한다면 지지는 불바다를 이루고 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러나 이 사주는 천만다행히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이 시간에 경금이 생주하여 용신으로 정합니다. 즉 금수는 기운이고 화토는 흉운, 악운이 된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쉽게 설명하면 일간수가 약하여 시간의 경금에 의지하는데 대운에서 금수운을 맞이하면 음기가 되어, 즉 용신운이 되어 수화기제를 이루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화기제가 된다는 의미는 자신이 추구하는 일에 소원성취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일반 격국 용신법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 격국 용신법으로 설명하면 여러 가지 해석 방법론이 있습니다. 사주를 사길신, 사흉신으로만 판단해서 단식으로 해석할 경우 주의해야 할 오류 내용을 소개해 드립니다. 사주 해석을 단식 판단으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한 예입니다. 이 사주는 월지가 인목으로 식신격에, 즉 사길신에 해당하여 식신을 도와주는 수가 희신이고 식신 인목을 극지하는 금이 흉신이다라고 해석하면 단식 판단의 오류가 발생합니다. 또 이 사주를 식신격에서 지지의 세력이 인호설 삼합 화국으로 제격으로 변격이 되어 길신작용을 하니 재성을 도와주는 식상운이 길하고 비겁운은 흉신이라고 단식 판단하는 오류도 있습니다. 사주의 전체적인 음양오행의 세력을 판단하여 적천수의 억부용신법으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이 사주를 전체적인 음양오행의 세력으로 보아 천간은 지지에 통근하지 못하여 신약한데 지지의 식신이 재성으로 변격되어 있습니다. 즉 지지에는 재성이 국을 이루고 있으니 제다신약으로 판단하여 일간을 도와주는 인성금과 비겁수운은 기라고 재성을 도와주거나 일간을 극제하는 관사로는 흉운이라고 판단하면 억부용신법에 적합한 판단으로 격국용신법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시 설명한다면 적천수의 억부용신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고 보아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주 감정은 사주팔자의 전체 음양오행의 세력을 판단한 다음 신강신약을 구분하여 격국용신을 설정하고 대운의 기륭을 해석하게 됩니다. 즉 격국이 파괴되거나 용신이 파괴된 경우에는 쓸 자가 하나도 없으니 신강신약을 판단하여 억부용신을 적용하여 운세의 기둥을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격국이 파괴되거나 용신이 파괴되는 것은 도자기를 만들었다 깨진 것과 같다, 그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일반 격국 용신법은 제다신약의 인성과 비겁이 용신이고 재성과 관성과 식상운은 흉운이라고 판단합니다. 제다신약에서 가장 흉한 운은 관살이 일간을 직접 극제하고 파괴하는 운입니다. 이 경우는 일간 임수에서 관살은 무토와 기토가 되는데 그
그중 무토, 편관운이 안 좋다 그 뜻입니다. 둘째로 이 사주를 어떻게 분석해야 되는지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주는 연주가 이목, 월주가 이민, 일주가 임술, 시주가 경술입니다. 대우는 계묘, 갑진, 을사, 병호, 정미, 무신, 기유, 경술로 순행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럼 사주의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주의 구성은 천간은 4개 중 금 하나, 수 3개로 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4개 중 목 하나, 토 2개, 화 하나로 되어 있으며 지지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즉 수화기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약한 수를 도와주는 금운에 내릴강이 되는데, 이 뜻은 천간의 수 기운이 약할 때 천간에 금이 있어서 천기가 하강하여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것은 수화가 천지의 중기를 주재하며 만상을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소원성취한다 그 뜻도 됩니다. 오행의 구성은 목이 하나, 화가 하나, 토가 2개, 금이 하나, 수가 3개. 즉 일간의 세력은 금수로 4개. 일간의 힘을 설계하고 극지하는 오행은 목 하나, 화 하나, 토 2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주 일간이 강한지 약한지를 판단하는 신강신약은 천간 수기는 4개이고 지지의 화의 세력이 국을 이루어 4개 즉 4대4로 되어 있으나, 월지 월령이 강한데 월령은 식신으로 되어 있어서 약하고 지지는 인호술로 국을 이루어 지지는 더욱 강하게 되어 있습니다. 천간수기 4개는 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허공에 떠 있어 그 세력이 시간 경금에 의지하나 그 경금마저 지지의 세력이 없이 약합니다. 일지와 시지의 술토는 시간의 경금을 생하는 것 같으나 마른 조토에 해당하여 경금을 오히려 유약하게 할 뿐이고, 그 술토는 인호술 삼합 화국으로 변질됐습니다. 결론적으로 천간의 수기는 지지의 세력이 없어서 약하고 지지는 인호술 화국을 이루어 아주 강하다고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격국용신법은 식신격이 제다신약격으로 변격된 사주입니다. 이 사주는 월지 인목이 식신에 해당하여 식신격인데 지지의 세력이 인호술 삼합 화국을 이루어 식신격에서 제격으로 변격된 사주입니다. 일간이 심히 약한 관계로 명칭을 제다신약사주로 판단합니다. 제다신약사주는 사주에 재성이 많아서 일간 본인이 허약하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혹 이 사주를 지지의 화세가 강하고 천간은 지지 세력이 없으니 종제격으로 판단한 경우도 있는데, 천간에 비겁이 2개가 있고 시간에 인성 경금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지에는 일지와 시지의 술중 지장간에 신정부가 있는데, 이중 여기신금은 일간의 인성이 되고 일간이 비겁이 되어 약하지만 뿌리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역이라는 뜻은 각 지장간에는 역이, 중기, 정기가 있는데, 역이라는 것은 지난달에 2월된 오행의 기운을 말합니다. 그래서 술은 지난달 6월 음력 8월 절기에 정기가 신금이 되는데, 그것이 다음 달까지 연속돼서 9월달 음력 9월 술월에 신이 여기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수일간에게는 정인이 된다 그 뜻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 사주를 총체적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종제격으로 판단하지 않는 이유는 적천수 천간론을 인용하여 설명해 보겠습니다. 천간의 일간 임수는 양일간으로 판단합니다. 적천수의 통신론 천간편에서는 오양종기 부종세, 오음종세 무정의란 설명이 있습니다. 즉 오양은 갑병 무경임이 되는데, 이것은 기에 따르니 새에 따르지 않고, 오음은 을정기신계는 새를 따르니 정의가 없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이 사주는 지지의 세력이 왕하다 하여도 그 세력에 종하지 아니하며 종제격으로 판단하지 않고 신약사주로 판단하여 임수일간이 신약하여 일간 임수를 도와주는
금수운의 기라고 신약한 임수일간과 용신을 극지하는 화토운에 흉하다고 판단합니다. 일간 임수의 독립된 성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간 본인은 임수로서 응고작용의 통일을 이루고 동물과 식물이 정핵을 창조하여 자율작용으로서 변화운동을 일으키고 중화작용으로서는 대립과 쟁투까지도 조화하여 평형을 유지하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물상론에서는 큰 바다와 호수를 말합니다. 하늘에서는 비구름이요 먹구름에 해당합니다. 항상 낮은 곳에 자리 잡은 고인물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식물에서는 바다의 해초와 육지의 수초에 비유하고 동물에서는 물에서 살아가는 갈매기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인체에서는 큰 골, 즉 머리두에 해당하고 체내에서는 아랫배에 해당하는 방광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임수는 삼라만상을 창조하고 수장시키는 변화 요소요 근원적이며 사고력이 있습니다. 임수는 형체와 정신의 두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형체가 화려할 때는 정신이 공허하게 되고 정신이 청명할 때는 형체가 자연히 위축하여 분열과 통일을 반복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모든 세계가 수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옛 성인들께서는 수를 상선약수하여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는 노장 사상이 있습니다. 수는 수선이 만물이 부정이라고도 하여 물은 능히 만물을 이롭게 하지만 다투지 아니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수는 처중인지 소오라 하여 여러 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자리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여기에서 마지막 오자는 싫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수는 도에 가까운 것이다 라고 노자는 말했습니다. 수는 생사를 주관하는 것은 물론이며 우리 인간이 생각하는 지혜가 수의 바탕이 있으며 그 작용으로 인하여 변화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수, 즉 물은 정신에 비유하고 고로 물을 관찰하면서 현과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현묘한 수는 양성으로 적용하는 분산수의 낙수, 하도 낙수 중에 낙수, 개수와 음성으로 작용한 기본 음고수, 하수, 즉 임수로 대별하여 음량으로 나누고 양성으로 작용하는 개수는 봄과 여름을 주관하여 조성하고 음성을 발전시킨 임수는 장엄한 가을과 엄숙한 겨울을 만들어 통일을 이룩합니다. 이와 같이 임수는 만물이 창조신과 같이 청정함을 자성으로 삼고 고고한 이상이며 정직을 이행하고 어떠한 유혹과 방해가 있어도 자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정신세계는 물질세계를 지배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임수는 근본이 맑은 정수에 있기 때문에 탁수가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탁수가 되면 그 물은 효용성이 없기 때문입니다. 일간 임수는 고인물로서 통일의 응고성으로 종합된 물이라고 합니다. 일간 임수는 만물이 근원체로서 생물을 창조할 수 있는 실력자로서 항상 자기 본분을 잃지 않고 자기 위치를 잘 지키면서 진리를 추구하는 성격입니다. 사주의 수는 갈무리 기운이 강하다. 만물이 생장력이 원동력이 된다. 사주의 수는 흐르는 성질로 정보력이 있다. 수가 많으면 강물이 흘러가듯이 전국으로 잘 흘러다닌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주의 수는 아래로 흐르니 겸손하고 유연하며 인내심이 많습니다. 수가 많으면 바닷속을 알 수 없듯이 그 속을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융통성이 많고 끈질기고 지구력이 있으며 친화력이 있습니다. 친화력이라는 말은 사람을 대할 때 항상 형제 자매같이 지내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주에 오히려 수가 지나치게 적으면 사람이 답답하고 고지식하며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사주에 수가 너무 많은데 막아줄 제방 토, 무토나 기토가 없으면 수는 계속 흐르는 성질로 주거가 자주 바뀌게 됩니다. 사는 지역이 자주 바뀐다 그 뜻입니다. 사주에 수가 왕할 때는 무토로 제방을 삼아야 튼튼한 제방이 되는데 만약에 약한 습토, 기토가 막아주면 물이 넘쳐서 흙탕물 즉 탁수가 됩니다. 이는
하는 일에 장애가 많다는 의미가 됩니다. 물이 넘치게 되니 사업을 하면 계속해서 분점을 낼까 하고 계획 없이 확장하다가 탁수가 되어 오히려 실패하는 형상을 말하기도 합니다. 사주의 수 일간은 현대적인 직업은 유통에 관련된 일, 흘러가는 거니까 유통에 관련된 일, 즉 해외 유통과 택배, 운송, 연구직, 교육, 의학계통, 의사, 약사, 간호사, 비밀스러운 일, 그리고 음식과 관련된 일이 적성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이 사주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주와 월주의 관계입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임수가 되고 월주는 이민입니다. 일간을 월주와 관계성을 파악하는 것은 월주는 인생의 방향성이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집중된 곳이기 때문입니다. 월주의 임인은 천간은 일간이 비견이 되어 사회적으로 아는 사람이 되고 월지는 식신이 되어 지혜 총명하고 부지런합니다. 월지는 식신 인목 지장간에 무병갑이 있습니다. 이 인목의 지장간 무병갑은 한겨울에 응축된 신금 종자가 간목으로 투출되었고 그 간목을 탈퇴하기 위하여 즉 성장하기 위하여 병화 태양이 있으며 무토는 넓은 대지를 말하므로 간목 초목이 처음 시생하는데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임수는 가을과 겨울의 응축, 냉각기에 보호했던 신금 종자를 간목으로 출현시켜 자기 본연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월주 이민은 천간 비견이 지지의 식신을 달고 오는 현상입니다. 주위 친구나 동료들이 식신을 달고 오니 배가 고플 때 밥을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월지 인목은 목의 수의 생을 받고 화의 조후가 있으면 좋은데 다른 지지에 합을 하게 되면 즉 인호술로 합을 하게 되면 자신이 묘지로 들어가는 형상이 됩니다. 그 이유는 인목이 오화의 사지가 되기 때문에 합을 하면 본인의 본성을 아주 잃어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화지에 해당하는 것은 묘지에 들어간다는 의미도 됩니다. 일간 임수는 병화가 천간에 있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사주는 임수 일간이 천간에 병화가 있다면 어디를 가든지 일인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할 것입니다. 그러나 본인 임수는 월지의 인중지장간의 병화가 편재성으로 땅바닥에서 작용하고 있고 시지의 인목은 아니요, 요거는 잘못된 설명입니다. 연과 월과 일의 인옷을 삼합으로 자신의 능력을 잃어버리는 결과로 편재의 능력은 있으나 세상살이에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지장간의 병화 편재가 땅바닥에서 작용하여 일인자가 되기보다는 재물의 성취에 집중하는 현상이 됩니다. 일주와 천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일간 임수는 연간의 임수 비견, 월간의 임수 비견, 시간의 경금 편인, 즉 천간은 수가 3개이고 경금이 시간에서 생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천간의 비견과 편인은 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하고 마치 허공에 떠있는 물이라 뜬 구름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천간에 비겁이 있어도 일간 본인은 허약합니다. 연간의 임수 비견이 오화 정제를 달고 있습니다. 월간 임수 비견은 인목 식신을 달고 있습니다. 일주 본인 임수는 일지에 술토 편관을 달고 있습니다. 흉신을 달고 있다 그 뜻입니다. 시주 경금 편인은 술토 편인을 달고 있습니다. 일간이 천간에 비겁이 많이 있다는 의미는 많은 사람과 어울려 일을 하게 되고 경쟁에 노출되어 항상 손해보고 이득 보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이해관계는 이익이 주는 사람 반, 해롭게 되는 사람이 반이다 그 뜻입니다. 세상 이치는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 이 뜻입니다. 일주와 지지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연지 오화는 정제성입니다. 지장간에 병기정이 있어서 편재, 정관, 경제가 있습니다. 일간 임수에서는 태지에 해당하여 절지와 비슷한 꿈만 꾸는 자리입니다. 현실이 아니다 그 뜻입니다. 경금 용신은
목욕지에 해당함으로써 아직은 준비 단계이므로 힘이 약합니다. 목욕지라는 건 12운성 목욕이다 그 뜻입니다. 장목 관건제 세병사무 절퇴양 할 때 목욕지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정제의 근면 성실성과 직업의식은 강합니다. 월지는 잠재의식이며 인생의 방향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집중된 곳입니다. 월지 인목은 식신으로 지장간의 무병갑이 있어서 편관, 편재, 식신이 있습니다. 식신은 자신의 총명한 지혜와 재능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무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를 배우면 10가지를 실행하는 능력의 소유자가 됩니다. 식신 속에 편재가 있어서 자기 재능으로 큰 돈, 즉 편재를 운영하고 싶은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인목 식신은 항상 새롭게 창의력을 발휘하고 기획력이 있어서 꾸준하고 지구력이 있습니다. 지장간의 무토 편관은 관살이기보다는 무토 넓은 공공지역에서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존감이 높은 형상으로 판단합니다. 지장간 무토 편관은 판단작용으로 스스로 겸손하고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인목은 연지 오화와 합하면 사지가 되어 자신의 목이 화로 변색되어 인목은 능력을 발휘할 수 없고 꿈속에서 행운만 기다리는 형상이 됩니다. 즉 인목은 오화를 만나면 목이 화로 변질되어 묘지로 들어간 것과 같다고 해석을 합니다.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지 술토는 지장과 일간에겐 편간에 해당하고 지장간에는 신정무가 있습니다. 지장간의 신은 정인이 되고 정은 정제가 되고 술은 무토는 편관이 됩니다. 지장간의 신정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지의 술토는 양성적인 천간, 을목, 병화, 무토를 묘지화시켜서 가을에서 겨울로 인계하는 단계인데 지지의 인목과 오화와 술토가 삼합을 이루어 화국으로 변색되어 있어서 본인은 세력에 따라 의존하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시지술토는 일지술토와 비슷한 성향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사주의 해석 방법론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사주 전체가 수와 교전으로 일반 격국 용신법으로는 판단하기가 아주 난해합니다. 즉 천간에는 수 기운이 4개가 있으나 뿌리 내리지 못해 마치 그 수는 둥그런과 같고 지지는 인옷을 삼아 화국을 이루고 술토 조토가 방신하여 방은 도울 방자입니다. 그걸 도와주고 있어서 지지는 불바다의 형상을 이루고 있으니 수화가 교전하고 있으니 이걸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할까가 보통 고민하기 쉽습니다. 천간지지의 수와 상극은 감리법으로 해석하는데 그 해석 방법이 5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오르승이요, 둘째는 내릴 강이요, 셋째는 화할 화요, 넷째는 풀해요, 다섯째는 억제할 제가 됩니다. 사주의 천간수가 약하고 지지의 화세가 강한 사주에서 천간수가 약하면 만상을 이름에 도움이 되는 금을 용신하여 금생수로 해결한다고 해서 내릴강으로서 수화기제를 이룬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5가지 중에서 둘째인 내릴강으로 해석한다는 의미를 설명합니다. 내릴강은 수화기제 사주에서 천간의 수가 약하면 금으로 천간수를 도와주어 해결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수화기제란 천간은 수기로 이루어져 있으나 약하고 지지는 화기로 이루어진 사주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운에서 사주의 천간금을 도와주고 금이 약한 천간수를 도와주게 되면 수화기제를 이루게 하여 금을 용신으로 삼는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운의 금운에는 수화기제를 제대로 이루어 소원성취하는 운세가 됩니다. 대운의 금운은 경금, 신금, 지지루는 신금, 유금이 됩니다. 5번째, 다음은 사주 분석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사주의 천간은 일간 임수와 같은 오행 수기로 되어 비근이 많습니다. 그러나 일간 임수는 지지에 뿌리 내리지 못해 약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지는 월지 인목을 중심으로 인옷을 삼합을 이루어 화국을 이루고 시지술토는 마른 조토로서 오히려 화세를 강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주는 일간이 신약하고 제다 신약으로서 용신금이 필요한데 사주에 인성용신이 있으나 무능하여 대운 흉운의 사람과의 소통과 문제 해결 능력이 부족하여 매사에 인간관계에서 이해관계로 투쟁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사주입니다. 즉 용신 인성이 무력하면 판단 능력이 부족하게 된다는 의미와 운세가 약하다는 의미가 됩니다. 마무리 능력이 약하다 그 뜻입니다. 월지 인목은 식신으로서 일지와 시지의 술토를 제어할 수 있으나 하라는 일은 안 하고 주변 인후술과 삼합으로 변질되어 무능한 식신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자신의 능력은 타고났는데 주변 상황과 어울려 어떤 일에 대하여 쉽게 판단하는 것은 재성으로 변한 결과론에 집중하다 보니 과정이 쉽게 허물어진다는 의미가 됩니다. 즉 매사에 자신의 생각과 감정 에너지는 자신과의 대화로 성공 에너지를 발생시키지 못하고 비견과 어울려 이해관계로 살아가며 대운이 흉한 운에는 풍파를 겪고 예상치 못한 돌발 사고에서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불행한 경험을 해야 하는 운명이 됩니다. 그러나 대운이 금운으로 흐를 때 일간의 힘을 얻어 수화기제를 이루게 됨으로써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는 운세가 됩니다. 이 사주의 삼합국으로 형성된 집합 오행은 끌어옴의 법칙으로 설명하면 사주의 인호술 삼합 화국은 반대 방향 신자진 수국을 끌어옵니다. 끌어옴의 법칙을 공유하지 못하거나 인정하지 않는 분은 여기서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신자진 작용을 잠재의식으로 작용합니다. 신자진은 끌어온 오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기회가 되면 현실적으로 발현이 됩니다. 신자진 중 자손의 일간이 양인작용으로 프로 기질이 강하고 한번 마음먹으면 끝을 보는 성격으로 치열한 경쟁에서 쟁투를 하는 성격으로 발전합니다. 신의 작용은 편인성과 12운성 일간 임수의 장생지로서 항상 새롭게 추진하는 것을 좋아하고 주변의 인덕발전으로 성공하게 됩니다. 진토는 습토로서 일간의 의지처가 되고 수의 묘지로서 자신의 주변 사람 즉 비견을 모이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묘지라고 창고 속에 들어가고 묘지에 들어갔다는 뜻이 아니고 묘지는 하나의 집합체를 말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과 같이 어울려서 단체를 이룬다는 뜻도 됩니다. 끌어오는 오행은 잠재의식으로 행동 유발 변수가 되어 어떤 일에 대한 동기부여, 능력 발휘, 자극에 따른 행동 설계에 따라 스스로의 대화로 대전환의 기회를 꿈꾸고 언젠가는 습관을 자동화된 성공 습관 행동으로 전환되어 대운이 오면 성공하게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이 사주의 주인공은 대운 목화운에는 40여 년 동안 하는 일마다 모두 실패하고 하나도 이룬 것이 없는 허송세월만 보냈습니다. 용신대운 무신대운 나이 50대에는 사주의 용신 경금이 걸록에 해당하고 일간을 능력있게 생조하여 수화기제를 이루게 됩니다. 이때 수만의 재물을 성취하고 부인을 셋이나 얻었으며 어느덧 육순에 아들을 셋이나 두어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말년에 인생 역전한 청대 사람의 성공 이야기가 됩니다. 이 영상도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인생은 말년은 살아온 결과가 되어 누구든지 말년운이 좋아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 이 사주의 주인공은 젊은 세월 40여 년 동안 고생은 많았으나 50세 이후 인연을 만나 수만금의 재물을 모아 인생이 역전한 청대 사람의 영화 같은 이야기입니다. 이 사주의 연지오하는 정제로 생활습관은 부지런하고 근면성실하게 살아가는 생활습관이 있지만 그 정제오하는 인옷을 삼합으로 재성이 지나치게 많아지는 결과로 과유불급이 되어 도리어 재물로 인한 재난이 생긴다고 해석합니다. 즉 대운이 흉운일 때 자신이 재물이 많아지면 모두 다 없어지고 불행도 같은 비율로 불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주의 음양오행의 균형을 잃어 자신이 추구하는 집중 에너지가 주변 환경의 감정 에너지로 변형되면서 주도권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상황으로 불행을 경험하게 되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사주에 흉신이 있어도 대운에서 기운을 오면 크게 성공하는데 그 성공 원인은 환경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방향과 생활 습관도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자신이 자각하고 깨우치게 됩니다. 만약에 생활 습관이 바뀌지 않으면 대운도 세운도 행운도 다 헛꿈만 꾸는 허송세월만
보내게 될 것입니다.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신보다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을 만나느냐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선택가 있는데 그 인연법은 10년 대운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을 사랑하지 않고 깊은 수렁으로 끌고 들어가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부자는 그 결과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그 인내력과 집중력은 가는 길이 험난해도 5년, 10년 그 이상을 땅속에서 종자를 보호하고 있다가 봄의 새싹으로 올라온 것 같은 이치로 성공하게 됩니다. 사람은 생각대로 살지 않으며 사는 대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면 상대방도 나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현재가 너무 힘들어 살아갈 때 선택 없는 지금 공간에서 벗어나 절박함으로 부단히 긍정적인 목표를 반복하면 성공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이 성공적 의지가 없어도 다른 성공할 의지가 있다라고 자신에게 반복해서 말해주면 성공의 에너지 파동이 일어나서 그 결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신에게 부정적인 논어는 말이 씨가 되어 그 결과는 부정적일 것입니다. 스스로에게도 부정적인 속마음도 속삭이지 않는 것이 자신을 구하는 것입니다. 즉 타인에게도 부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면 안 좋다 그 뜻입니다. 미래의 나를 사랑해야 자신을 구할 수 있습니다. 즉 성공은 자신과의 대화에서 결정됨을 알아야 합니다. 나는 부자가 되는 것을 안 될 것만 같다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말은 스스로에게 한다면은 진짜로 부자는 안 됩니다. 자신의 능력을 강력한 믿음으로 일단 목표를 정하고 시작하는 것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것입니다. 내 인생에 큰 산이 밀려온다 해도 물리칠 수 있는 심리가 있다면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의 성공은 자신이 내면의 파동 에너지는 생각과 감정 에너지가 바뀌면 성공의 시대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불확실성에 도전하고 꾸준한 자만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완전성만을 추구하고 하루하루 허송세월을 보내면 세월만 낭비할 뿐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힘들고 지옥 같은 일이고 서툰 일이라 할지라도 일단 시작하고 도전하는 자만이 인생의 성공에 도달할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과 에너지를 자신과의 대화에서 현명한 판단으로 전환하면 현재의 어려운 경험은 미래의 영광에 대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망상으로 세월을 보내는 것보다는 자신과의 대화에서는 현재에서 대전환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 조건으로 강한 동기부여, 능력 향상, 행동 유발의 자극 이 세 가지가 삼위일체를 이루어 연결된다면 이 행동들이 습관이 자동화된 행동으로 과거와 다른 성공 습관으로 방향이 전환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팔자시대였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성공을 원했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합니다. 사주 대운이 바뀌면 성공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